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녀 자랑을 늘어놓을 때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어. 우리 딸은 대기업 임원이야. 혹은 난 벌써 손주가 둘이라네.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내 자식은 왜 그런 씁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나쁜 사람인가? 죄책감까지 드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감정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해줄 한 사람을 만나볼까 합니다. 17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의 가면을 벗겨내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한 철학자. 바로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까발립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함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라로슈푸코의 메시지는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을 덜어내고 남은 삶을 더 홀가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로슈푸코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로슈푸코는 화려했지만 위선으로 가득했던 17세기 프랑스 궁정 생활 속에서 인간 내면에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행동이나 미덕 속에도 결국 자기애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죠. 그의 대표작 잠언집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편한 진실을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불행에서 묘한 기쁨을 느낀다. 참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말이죠. 친구가 잘 되면 질투가 나고 혹 불행해지면 미안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철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라로슈푸코는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나 봉사활동조차도 결국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혹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착한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의 자기애를 라로슈푸코는 냉정하게 들여다본 것이죠. 그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인정해야만 위선에서 벗어나 더 솔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냉철한 통찰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라로슈푸코의 통찰을 종종 마주합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나 계모임에 나갔을 때입니다. 친구 남편의 승진 소식, 자녀가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혹은 친구 부부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자랑을 듣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멋지다. 진심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안 풀렸을까? 내 자식은 왜 나는 저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같은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던가요? 전화통화로 친구가 손주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주는 벌써 한글을 다 뗀다네. 우리 손녀는 영재원에서 피아노를 배운다지 뭐야. 내 손주가 조금 느리거나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을 경우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렁거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때 나만 속 좁은 걸까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부고 소식. 슬픈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건강이 좋았는데 하는 안도감이나 자식들이 이제 돈 걱정은 없겠네 같은 미묘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 당황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감정이 라로슈프코가 말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라로슈프코의 냉철한 시선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 즉 우정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유령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다소 냉소적이지만 이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여기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이해타산과 자기애가 숨어 있는지를 꼬집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다행이다. 내 일이 아니라서 하고 안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절친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죠. 라로슈프코는 이런 인간 본성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볼 때 오히려 우리 자신과 관계를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은 찾기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이 통찰은 우리에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질투심을 외면하거나 죄책감에 휩싸일 필요 없습니다. 라로슈프코는 오히려 그 감정을 똑바로 보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남과의 비교를 과감히 멈추십시오. 남 잘 되는 거 보며 쏙 끓이지 마세요. 친구 자식이 잘 됐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속 남들의 화려한 모습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잠시 화면을 끄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질투심을 나만의 동기로 바꾸세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나의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생활 또는 노후 자금 준비에 대한 열정으로 연결하십시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 자랑을 하면 나도 운동해야겠다 하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저 친구는 벌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니. 나도 열심히 모아서 다음에는 꼭 가야지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셋째,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를 두세요. 만나기만 하면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독이 될 뿐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 투자하거나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는 정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로슈프코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친구의 성공에 배 아파하고 때로는 그들의 불행에 묘한 감정을 느꼈던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진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 자신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라로슈프코의 냉철한 통찰은 우리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주고 불필요한 위선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도록 돕습니다. 이제 남은 삶,
남의 시선과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 나만의 빛나는 황혼길을 만들어 가세요. 그 지혜로운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라로슈프코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친구의 성공에 질투를 느꼈던 솔직한 경험이나 라로슈프코의 통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리빌딩이었습니다.